저는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용 황순덕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계양구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뇌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는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초대 저희 이사장님이신 한경희 이사장님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지역사회에 많은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지원도 해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앞으로도 이제 쭉 갈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이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이 처음에 설립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선 계속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같이 지원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번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저희 목표가 우리가 행복한 나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우리 같이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우리 활동보조들도 계시고 보호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똑같이 나를 찾고 내가 건강해지면은 행복한 사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이거를 요번 주에 시작을 해서 11주로 해서 11월 24일 날 목요일마다 이렇게 2시부터 4시까지 오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힘드셨죠? 뇌파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뇌파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저희가 미술 치료도 하면서 또 강의도 또 뇌파에 대해서 강의도 들으시면서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은 더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또 10월 14일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부스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도 참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재단에 선주지동 쪽에 가면 저희 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구마도 캐고 고구마도 가져가시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는 조금 기대를 하시고선 저희와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저희 초대 이사장님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여기서 계시면서요. 저희 한경희 이사장님이세요. 저희 처음 설명했죠. 네. 여러분이 이번에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선생님? 소중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 그죠? 귀하시죠? 예.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나서 뭐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뇌 교육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찍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훈련하기 위해서 바로 잡고 가는 거. 이런 거를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나의 삶의 변화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훈련할 때 부지런히 우리 싹 하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고 또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소중한 나. 소중한 나. 어디로 가야 돼? 손이. 소중한 나. 그래요, 우리. 소중한 나. 소중한 나. 소중한 나. 그 다음에 뭐죠? 행복한 소중한 나는 뭐가 돼야 돼? 행복해야 되죠. 우리 2023년도에 모든 슬로건, 우리나라 정책상 모든 슬로건이 행복하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첫째 명제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지역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느려하모니 훈련법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아픈가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내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실 거죠? 네. 동참하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 또 할 게 뭐가 있냐면 야 아무개야 너 여기 잘 왔어. 한번 합시다. 자기 이름을 대고요. 자 이름 대세요. 네. 예. 한경에 다 같이 하세요. 시작. 한경에 여기 잘 왔어. 잘 왔다. 참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야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 한번. 그리고 소중한 나를 위해서 한다. 박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박수. 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장님은 저희 초창기부터 저희 이사님이세요. 초창기부터 우리 한경희 이사장님 초대 이사장 저기 대표님과 함께 지금까지 발 마사지 봉사도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저희 사무 제 김용남 네, 이사님. 김영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미술 치료도 있어요. 저희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미술 치료를 담당해서 저희에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조은아 선생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사실 저희 교수님은 서산에서 오셨어요. 파나톡스 이 뇌파 피드백하는 이 뉴로 하모니를 만든 회사가 파나톡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서산 지사로 지사장으로 계시면서 또 서산에서 모아 브레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상담을 하시면서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에게 뇌파도 찍어주시고 이제 뇌파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제 분석도 해주시고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뇌파 훈련에 대해서 또 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선생님들이 이제 11월 23일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진행을 할 때 뇌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더 훈련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찍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네. 이선자 교수님. 이선재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하도록 네. 사실 저는 이제 충남 서산에서 여러 번 뵈러 왔습니다. 제가 그냥 기자개인 분들이라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건데 제가 또 저도 역시 서산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많이 돕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저희 상담센터에 정말 중증 장애인 친구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좋아진 사례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뇌파가 도대체 뭐야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좀 이렇게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 지금 상황이 좀 안 돼서 이제 우리 뇌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35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신경망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3세 정도, 3세에서 6세 사이에 신경망이 엄청나게 커져. 네트워크가 우리 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성인이 되면 1.3에서 1.4kg 정도까지 뇌 무게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뇌가 우리 이렇게 뇌 사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주름져 있잖아요. 쪼글쪼글 주름져 있는 그 뇌가 양쪽으로 이렇게 방구처럼 이렇게 마치 제 주먹만한 이 무게 이런 크기 정도가 묵 아시죠? 묵 말랑말랑한 그 묵처럼 그런 정도의 이렇게 그 촉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뇌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좌뇌와 우뇌가. 그런데 이 뇌에서 이제 서로 네트워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가장 작은 뇌세포가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전기가 발생을 해요. 전기 신호가. 그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걸 뇌파라고 해요. 네, 뇌파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뉴로하모니거든요. 이 밴드 이름이 이 뉴로하모니로 전전두엽에서 뇌파 측정을 하는 거예요. 1초에 250회를 측정을 해서 뇌파를 잡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훈련을 시작하면
나한테 가장 좋아져야 될 뇌파하고 억제되어서 없어져야 돼. 점점 줄어야 할 뇌파를 조건을 딱 맞춰줘요. 그럼 그 조건이 맞았을 때 땡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땡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내 뇌는 칭찬을 해주는 보상의 소리예요. 그래서 내 뇌에 땡 소리가 들리면 내 뇌가 스스로 훈련을 해서 그 땡 소리가 나는 조건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약물을 먹고 좋아진 케이스들은 약을 걷어버리면 금방 다시 돌아오거나 도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는 내가 한번 학습을 해서 거기에 딱 기억이 저장이 된 상태에서는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 훈련을 통해서 좋아진 사례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이쪽에 남겨드리고 가니까 추후에라도 혹시 상황이 되셨을 때 그 영상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가져온 사례들을 이걸로 살짝 돌려서 잠깐 봐도 될까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안에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려워서 조금 처음 됐어요. 오픈해서 가야 되니까. 옆에서 보면 됐어. 됐어요? 안 보이시겠는데 보면 자 이제 뇌파를 측정하셨는데 뇌파 종류는요 지금 현재 이제 발견되어진 건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감마파라는 것까지 현재 발견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로 고베타까지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뇌파마다 상태가 좀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나중에 제가 뇌파 설명을 드릴 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건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델타파는 우리 헤르츠라는 단위 헤르츠 이렇게 말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헤르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의 헤르츠는 어떤 의미냐면 각각의 뇌파가 1초 동안에 뛴 횟수를 가지고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델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0.1에서 3번 정도를 1초에 뛰는데요. 그때 어떤 상태냐면 깊이 잠든 상태.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잠든다고 하는 상태 있죠. 그런 상태를 델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타파가 있어요. 또 똑같은 수면 뇌파인데 세타파는 3번에서 7번을 뛰는데 이거는 렘 수면 상태라 그래서 깊이 잠든 상태가 아니고 왜 우리가 선잠 잔다고 하는 거 있죠. 왜 혹시 가위 눌린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가위 눌리면 경험하신 분들 이제 가위 눌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하던가요? 움직일 수 없다. 네.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너무 이완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자는 동안에 우리는 이 델타와 세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세타가 많이 나오면 자는 동안 세타파가 너무 많이 나오면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너무 이완이 돼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의식이 깨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델타 세타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인데 델타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개운해요. 세타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좀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좀 머리가 맑지가 않죠. 저 어려서 이제 뇌파 공부를 하면서 저 어려서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밤새 꿈자리가 사납더니
아침에 온몸이 찌뿌둥하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정확한 표현이세요. 세타잠을 많이 자고 아침에 아주 어깨도 무겁지 않고 가볍게 잘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제가 아까 뇌파 찍은 걸 봤는데요. 다 잠을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뇌훈련을 하면서부터는요. 정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활동하는데도 피곤한 게 덜할 정도로 피로를 싹 풀어주는 잠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는 8번에서 12번을 뛰는데 아까 중간에 눈을 감으세요 했던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눈 감으세요 하는 구간 동안에 그 구간 동안에도 내 뇌가 얼마만큼 잘 쉬고 재충전을 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이게 쉬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혹시 나도 모르게 5분, 10분 잠을 이렇게 딱 잠들었어 했던 경험들 있으세요? 네. 그러고 일어나면 어떠신가요? 깨면? 왜 개운할까요? 아니 낮잠 자겠다고 1시간 잔 잠보다 어떻게 5분, 10분 잔 잠을 더 개운하게 느낄까요? 푹 자서 맞아요. 푹 잤죠. 근데 어떻게 푹 잤냐고요? 숙면? 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정보가 들어올 때 시각을 통해서 70% 이상의 정보들이 다 시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던 정보들이 완벽하게 차단된 거죠. 그 순간에. 왜? 스위치가 완전히 꺼진 거니까. 그래서 뇌가 진짜 쉬는 게 뭔지 제대로 쉬는 쉼을 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어디가 제일 개운하던가요? 눈이 제일 개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머리 맑다고 느껴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R파는 12번에서 15번을 뛰는데요. 이때에는 뇌가 아주 맑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의가 아주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머리가 맑고 각성이 잘 돼 있으면 어때요? 듣는 말들도 잘 기억하게 되고 보는 것들도 잘 기억하게 되고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SMR 지수가 좋은 친구들이 학습에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베타는 16번에서 20번까지 뛰는데요. 이때에는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해 있을 때 나오는 뇌파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가 저베타예요. 고베타는 어떤 상태냐? 내가 긴장하고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나오는 뇌파가 고베타인데 21번에서 30번이에요. 자, 이 뇌파들은 몇 초를 기준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다고 했죠? 1초. 예. 근데 델타하고 세타파는 1초에 7번 정도 뛰니까 느리고 높게 뛰어요. 그래서 느리게 뛴다 그래서 서파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SMR, 저베타, 고베타는 1초에 16번, 20번, 30번을 뛰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높이 뛸 수가 없어요. 낮게 뛰면서 빠르게 뛰어요. 그래서 속파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조금 이따 여러분 각자 이제 뇌파를 읽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가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장애 관련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이 친구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친구인데요.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학교를 안 가. 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막 늦잠을 잤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하겠어요. 근데 짜증을 너무 심하게 부리고 하니까 부모님이 얘한테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말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가 막 심각하게 이러니까 힘들었었는데 이제 뇌파를 측정하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제 이 하늘색이 막 밑으로 쭉쭉쭉 뻗어 있죠. 근데 굉장히 여기 나오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이제 밖으로는 나타나던 친구였어요. 뇌훈련을 하고 4개월 만에 이제 이게 잦아들면서 아이가 완전히 지금은 애교쟁이 아들인데 엄마하고 딱 붙어서 얘기도 잘하고 얼마나 착해졌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장애 친구인데요. 21살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지적장애이기도 하지만 분노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취미가 조금만 화나면 유리창 깨고 다니는 유리창, 학교 유리창을 하도 많이 깨서 엄마가 이제 그냥 학교 유리창 맨날 갈아대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엄마 인터뷰는 따로 영상을 좀 나중에 좀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화가 나면 그 차를 그냥 발로 한번 빵 차면 앞에 헤드라이트가 나가요. 키가 180에 98kg예요. 네, 완전 거구. 그러니까 힘도 엄청 세요. 그래서 뭐 엄마는 동동거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동동거리면 이 정도가 동동거린 걔는 이것보다도 한 4-5배 이상 세게 쾅쾅 거려요. 그래서 집에 구들장이 다 무너지는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정말 얘가 화나서 발을 동동 구르면 한 번씩 쾅쾅 구르면 보세요. 저 키 이만한데 180에 98kg짜리가 옆에서 쾅쾅 굴르면 제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 나겠죠. 근데 이 친구가 훈련을 하면서 점점점 차분해지고 좋아지고 지금은 너무 착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동거리고 화를 내는 것도 없고 이제 조금 감정이 좀 격해 올 때에도 설명을 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좀 이제 진정할 줄 아는 정도까지 돼 있고요. 뭐 격하게 막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뒤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따가 이제 아마 설명 들으시면 아실 건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뇌가 긴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긴장하고 있고 산만한지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산만해요. 그 산만함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알아봐요. 이 아이가 많이 차분해지고 달라진 거를. 그래서 요즘 듣는 얘기는 도대체 걔 뭐해? 어디 다녀? 뭘 했길래 애가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제가 빨리 안 넘어가네요. 이제 자폐 친구인데요. 이 아이는 정말 중증 자폐예요. 4년 동안 착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 4년이라는 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와서부터의 4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착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얘가 저희 센터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들어와서 저희 센터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10분 제가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 이제 됐어? 선생님 손 잡아볼까? 하면 아시죠? 바로 주지 않아요. 절대 한번 톡 때려보고 기다려봐. 제 반응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을 하고서 왜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 손 잡을 수 있겠어? 그러면 손 잡고 나와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훈련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훈련할 때 이렇게 제가 붙들고 1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훈련 못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너무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너무 잘할 수 있는 얌전히 잘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던 친구가 이제 혼자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네.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빨리 가능할까요 이게? 근데 됩니다. 우리 뇌의 변화가 이렇게 바꿔줘요. 지금은 들어오면 바로 자기 훈련 자리에 가서 앉아서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상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폭력성이 되게 심했던 친구예요. 정말 너무 이게 정말 이렇게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순간 손이 날라와요. 근데 이렇게 손이 날라오는데 왜 손 맵다 그러잖아요. 이제 손 되게 아파요. 이렇게 많이 맞고 이 아이들한테 많이 꼬집히고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이제 저희가 이걸 시작했을 때는 이 친구들을 돕기 위한 거니까 혼내거나 짜증내거나 아이한테 겁박을 하거나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뇌가 더 긴장해서 훈련이 잘 안 돼요.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 격려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엄청 까불까불이긴 할 텐데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막 아무거나 집어 던지고 화가 나면 심지어는 이 노트북으로 저희 남자 선생님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혹이 이만큼 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미안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좋아진 상태의 중간쯤이에요. 사실 이런 거 이게 동영상 찍고 하는 게 부모님 허락 없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야만 저희가 찍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진도 뒤에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 말을 하던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말을 천상뉴스처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초등학생 아이들보다도 훨씬 말을 잘해요. 네, 어느 날 말을 하는데 1인 3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마 이렇게 단호하게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을 때, 얘가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딱 때리고 나면 제가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잘못했어요. 해야 되겠다. 잘못했어요. 절대 안 해요. 자존심이 얼마 센지.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했어요. 제가 끝까지 혼내거나 하진 않지만 딱 붙들고 끝까지 이 톤을 유지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걔가 나중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못 알아들었어. 선생님 얼굴 보면서 다시 선생님 눈 보고 얘기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눈 보고 끝까지 얘기해 줘야지. 그럼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래 이제 안 하기 약속이야. 네. 놓으면 바로 날라와요. 이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얘를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혼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한테는 스트레스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수구 쳐다보는 걸 좋아하고 막 이래서 이제 엄마도 아이도 그러니까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도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부탁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딱 한 번만 그 아이하고 같이 하수구 쳐다봐 주시면 안 되겠나요? 거기에 뭐 있는데 뭐가 있어? 거기 보물단지 있니? 이러면서 좀 같이 한 번만 봐주시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엄마가 한 번 미친 척하고 해보신 거예요. 도대체 승우야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너 거기 뭐 숨겨놨니?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한 번 봤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 아이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러면 다 하지마 더러워 그게 뭐야 막 이것만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반응을 보이는 거기에 같이 마음을 써서 반응을 보여주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장애의 특징을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거든요. 이제 추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교육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친구가 지금은 이렇게 혼자 앉아서 1시간 반을 훈련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엄청 좋아져서 이제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한 번은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똑같이 해요. 승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으면 해야지, 미안해 사과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한참 있다. 근데 그날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옆에 계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 혼났어? 어떻게 혼났어? 했더니 왜 혼났어? 상황을 다 얘기해요. 자기가 앞에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혼났고 그래서 혼나서 어떻게 했어? 잘못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사모님 때렸어? 어떻게 했어? 아니 말로 혼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알 만큼.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보고 싶다고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돌아서 엄마한테 길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찾아오는 것까지 할 수 있게끔 된 그런 친구예요. 이거는 추후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인지장애를 앓았던 분도 이분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미 조기 치매로 50대 치매가 와서 병원에 계시는데 자기는 40대에 발견이 됐어요. 훈련을 하시고 지금은 다 극복하고 끝났습니다. 뭐 그 외에 너무 많은데요. 이제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사례들은 추후에 원장님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각각 이제 찍으신 뇌파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뇌파 설명 각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각각 해드리는. 예,